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마스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마스터링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스터링에서 확인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입문자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마스터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DAW를 처음 사용하고 레코딩도 해보고 믹스도 해보고 하다가 작업물을 이제 믹스다운해서 핸드폰이나 유튜브, 인스타 같은 데 올려서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볼륨이 너무 작아서 고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스터링이라는 거를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링에서 체크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볼륨도 있지만 볼륨만 체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마스터링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최종 검수와 포장 단계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내가 만든 음원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확인을 하고, 내가 이 음원을 어떤 규격에다 담을지, 어떤 포장에다 담을지, 요리로 따지면 플레이팅이 되겠죠. 어떤 그릇에 담을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링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벨, 볼륨이나 음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음원이 시장에 있는 다른 음원에 비해서 볼륨이 너무 작다면은 그 음원의 상품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스터링에서 음원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거죠. 제일 기본적으로 피크 레벨을 확인하죠. 피크미터로 피크 레벨을 체크를 하고, 이 음원이 지금 피크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과하게 찢어져서 디스토션이 들리지 않는지, 혹은 VU미터나 RMS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볼륨은 피크가 아니고 이제 RMS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RMS를 확인을 했고요. 요즘에는 RMS보다 이제 라우드니스를 체크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피크나 RM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적인 개념에 가깝다 보니까 인간의 청감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LUFS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LUFS라는 거는 인간의 청감 특성이 반영이 된, 그래서 인간이 예민한 부분, 중고역대가 에너지가 많으면은 피크나 RMS가 같더라도 그 음원이 더 이제 시끄럽게 측정이 되는 거죠. LUFS로 측정을 했을 때. 그리고 피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또 트루 피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보자 레벨에서는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볼륨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 곡을 들을 때 벌스는 작게 시작해서 프리코러스, 코러스로 갈수록 악기도 많아지고 볼륨도 커지잖아요. 가수도 조금 더 높은 음역을 부르면서 노래하는 볼륨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 파형이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곡을 들으면서 볼륨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벌스에서 내가 볼륨을 올려서 들었는데 후렴구가 되니까 너무 커서 볼륨을 내려야 되면은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없겠죠. 소리를 좋게 만드는 게 이제 믹싱이랑 마스터링의 공통된 목표인데, 소리를 좋게 만들려면은 일단 듣기 편해야 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듣기 좋게 만든다라는 거는 일단은 듣기 편하게 만든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마스터링은 조금 더 듣기 편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지 않나. 그 이유는 이런 밸런스들을 체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레벨 밸런스,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할 주파수 밸런스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밸런스들을 검수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듣기 편하게 하는 작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곡을 들을 때 볼륨 조절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을 쭉 들을 수 있게 볼륨에 대한 검수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싱글로 보통 음원을 발매를 해서 좀 많이 퇴색된 개념이지만, 예전에는 정규 앨범 같은 걸 내면은 그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곡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컨셉을 가진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앨범 단위로 음악을 듣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CD를 사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쭉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각 트랙별로도 볼륨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안 되겠죠. 내가 1번 트랙 듣다가 2번 트랙 넘어갔는데 볼륨이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3번 트랙 넘어갔는데 볼륨이 너무 작아지거나, 한 앨범을 들으면서도 계속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앨범 단위로 같은 마스터링 엔지니어한테 맡겨서 각 트랙별 주파수나 볼륨이 너무 틀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그 기준들을 조금 맞춰주는 최종 보정을 좀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는 것 중에 주파수 밸런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등청감 곡선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듣는 주파수별 밸런스가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작을 때는 저역대를 잘 못 듣다가 소리가 좀 커지면은 저역대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미터를 걸었을 때 저역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고역대가 좀 너무 까슬까슬하거나 거칠게 느껴지는 게, 원래 잘 안 들렸던 주파수 대역이 잘 들리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믹스를 아무리 잘했더라도 결국에 이제 마스터링에서 컴프레서나 리미터를 활용해서 RMS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주파수별로 이제 밸런스가 또 바뀌기 때문에, 바뀐 주파수 밸런스를 내가 원하는 밸런스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음원이 너무 좁게 믹스되거나 너무 넓게 믹스되지 않았는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넓이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노 호환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노로 합쳐졌을 때 이상이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소스들이 없는지, 혹은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듣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스피커 한 대, 그러니까 한 채널로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또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음악이 너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또 확인하는 모노 호환성 같은 걸 또 체크할 수도 있고요. 또 컴프레서와 마찬가지로 작은 레벨일 땐 안 들렸는데 마스터링 하고 보니까 들리게 되는 노이즈를 또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은 이제 검수의 개념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장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마스터링을 끝내고 나서 이 음원을 어떤 오디오 파일 포맷으로 뽑을 건지, 그걸 또 이제 결정해서 뽑는 게 마스터링 엔지니어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포맷으로 유통을 할지, 혹은 어떤 매체로 발매를 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포맷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CD를 찍는다고 하면 DDP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CD를 찍지 않고 디지털로 음원만 발매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4416의 MP3, 그 다음에 뭐 4824나 유통사에서 원하는 포맷의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또 자주 뽑는 게 플락이라고 하는 무손실 압축 포맷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유통사에서 달라는 포맷이 있으면은 그 포맷으로 맞춰서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이제 최종 포맷을 결정해서 오디오 파일로 뽑을 때 비트 뎁스를 낮추게 되면은 해상도가 조금 더 좋게 들리게 하는 디더링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제일 간단하게 해볼 마스터링 1단계, 초보자용 가장 쉬운 마스터링은 볼륨만 올리는 마스터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들을 수 있게 만드는 마스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터링 실습을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믹스했던 믹스 파일을 4824 웨이브로 해서 추출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열고 거기 불러왔습니다. 이 로직 프로에 보면은 인스펙터 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믹서 창을 좀 미리 볼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가 현재 선택한 채널에 대한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보통 스테레오 아웃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믹서에도 이게 이제 채널이고 이게 스테레오 아웃인데, 이 각각의 채널들이 모여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채널을 더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이 채널들의 아웃이 다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채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오디오 FX를 누르고 리미터를 하나 불러옵니다. 그리고 리미터 뒤에다가 미터를 불러올 거예요. 라우드니스 미터. 요 유린 라우드니스 미터 2라고 하는 게 프로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간단한 마스터링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 라우드니스 미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UFS가 표시되는 다른 미터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널이 스테레오 아웃으로 가서 리미터가 걸린 다음에 그 리미터가 걸린 볼륨을 이 라우드니스 미터가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정말 간단하게 마스터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딱 두 군데만 컨트롤하고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불러온 이 오디오 파일, 이 믹스 파일의 제일 큰 부분, 보통은 후렴구가 될 거예요. 2절이나 3절 후렴구가 될 텐데 가장 큰 부분을 들으면서 마스터링 하시면 되고요. 아웃풋 레벨을 마이너스 0.3 으로 놓고 이 게인 값을 리덕션이 될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져온 오디오 파일마다 다를 텐데, 저는 지금 한 9dB 정도 올리니까 리덕션이 되기 시작했죠. 리미터가 지금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미터라는 거는 제가 컴프레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0대 1 이상의 컴프레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값을 올려서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면은 리덕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최종 레벨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레벨을 지금 마이너스 0.3으로 잡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0.3 dBF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0.3 dBFS를 넘어가는 소리들을 다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오디오 파일이 볼륨이 좀 작으면은 게인값을 많이 올리셔야 될 거고요. 내가 가져온 오디오 파일이 볼륨이 크다면은 이 게인값을 조금만 올리셔도 리덕션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인 리덕션을 내가 듣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거를 게인 리덕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소리가 이제 답답하거나 깨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들었을 때 게인 리덕션은 되고 있는데 소리가 이상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리덕션이 작동하는 데까지 게인값을 올리고 요 이제 미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LUFS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LUFS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인테그레이티드, 이게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재생한 부분의 평균 LUFS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할 때마다 새로 계산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이 믹스 파일에 리미터를 걸었을 때 이 후렴구의 평균 레벨이 마이너스 10 LUFS 근처에 있다면은 이걸 뽑아서 이제 다른 뭐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셔도 볼륨이 아주 작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곡마다 같은 숫자인데도 더 작거나 더 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음원이 너무 작지 않게 하는 아주 간단한 마스터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리미터가 빠졌다면은 제가 지금 가져온 믹스 파일은 마이너스 18 LUFS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디오 파일을 뽑았을 때 다른 오디오 파일이나 다른 마스터가 된 음원 파일에 비해서는 볼륨이 되게 작을 거거든요. 리미터를 걸면은 마이너스 10 LUFS 근처에 지금 오게 돼요. 제가 지금 숫자를 보고 리미터를 건 건 아니거든요. 리미터를 적당히 그냥 걸고 숫자를 본 건데 마이너스 10 근처에 와 있어서 저는 이대로 뽑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거를 요약하자면은 아웃풋 레벨 마이너스 0.3 dBFS에 맞춰놓고 게인값을 리덕션이 움직일 때까지 올려준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렇게 했을 때 LUFS 값이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시다면은 오디오 파일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음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볼륨으로 마스터링 되고 있고요. 요즘 마이너스 6이다, 뭐 마이너스 7이다 말이 많긴 한데 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서는 마이너스 14 LUFS로 또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보정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LUFS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처음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정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항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10 LUFS라는 가이드라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리미터로 더 누르거나 덜 눌렀을 때 듣기에 문제가 없다. 추출해서 듣거나 유튜브나 인스타 올려서 들었을 때 다른 컨텐츠들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링이 됐다면은 음원을 믹스다운, 로직 프로는 바운스라고 하고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익스포트 혹은 뭐 믹스다운, DAW마다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오디오 파일을 추출하는 것까지가 마스터링이기 때문에 추출하는 것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터링한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커맨드 U를 누르시면은 이 범위가 지정이 돼요. 내가 선택한 오디오 파일에 범위가 지정이 되고 이게 뭐 조금 모자르거나 남거나 하신다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B 하시면은 이 바운스 옵션이 나오게 돼요. 혹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파일 바운스의 프로젝트 월 섹션 요 기능을 제가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스 하면은 요게 로직은 조금 헷갈리는 게 웨이브가 PCM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맥 같은 경우에 또 AIFF 확장자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AIFF 파일을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PCM이 웨이브 뽑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PCM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은 파일 포맷을 고를 수 있는데 웨이브로 우리는 뽑을 거고요. 비트 뎁스 24비트에 샘플 레이트 48000 파일 타입은 인터리브드로 해주시고 디더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옵션이 켜지지 않게 오프로 해서 뽑아주시면은 4824 웨이브 파일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mp3가 필요하다. 그럼 이 mp3 옵션 체크하시고 이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320이 최대거든요. 320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 켜지지 않게 해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볼륨만 끌어올리는 초간단 마스터링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마스터링 방법은 이펙터를 사용할 줄 몰라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스터링에서 다루는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아주 약간의 테크닉으로 마스터링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전체 레벨에 대한 검수를 한 건데 사실 이 음악적인 볼륨을 고려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예제곡 같은 경우에도 이 파트가 브릿지 파트 혹은 이제 랩 파트고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후렴구거든요. 이 벌스, 코러스, 브릿지의 볼륨이 지금 파형으로 봐도 그렇고 청감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볼륨을 리미터 전에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벌스 파트가 너무 작다. 벌스 파트를 조금 올려주고요. 원래는 브릿지 파트를 좀 줄이면 좋은데 지금 제가 브릿지 파트를 기준으로 리미터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 파트를 줄이게 되면은 리미터가 덜 걸리거나 이제 안 걸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릿지 파트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요. 나머지 파트들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정을 하겠습니다. 3절 코러스가 좀 제일 크게 들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감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볼륨을 조정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타이트한 마스터 음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게 믹싱이나 마스터링에서도 실제로 하는 게인 스테이징, 이 리미터로 들어가는 오디오의 게인 값을 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링의 첫 번째 레벨 파트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리미터를 점점 더 세게 걸게 되면은 저역대가 점점 답답해지는데 그거를 조금 보정해서 주파수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미터 전에 EQ를 하나 걸어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누르셔도 되지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씩 내리고 요 앞에다가 EQ 리미터로 들어가는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해줬다면은 이번에는 리미터로 들어가는 주파수 밸런스를 여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역대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들을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Q로 저역을 깎게 되면은 리미터로 들어가는 저역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EQ로 원하는 대역을 키운다면은 리미터로 들어가는 그 주파수 대역의 볼륨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링에서 확인한 항목들 중에 볼륨과 주파수 파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스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을 해보셔도 최종 음원의 퀄리티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링을 잘 모를 때는 마스터링 단계에서 너무 많은 프로세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원래 마스터링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믹스까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음원을 처음 듣고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마스터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처음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음원을 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처음이 아닌 게 되고 내가 그 음원을 작업하면서 혹은 믹스하면서 계속 듣게 되면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좀 거슬리는 포인트가 생기면은 그게 계속 들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지 이런 게 점점 무뎌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그 곡을 처음 듣고 여러 가지 검수를 하는 마무리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최종 단계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티가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최대한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의 마스터링은 그 프리셋의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그냥 곡이나 장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숫자 그대로 마스터링이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곡에서 사용했던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입력해서 마무리 짓는다든지, 혹은 내 주관 없이 AI나 이런 도움을 받으면은 이게 내 귀에는 별로지만 이게 좋은 사운드가 아닐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는 저는 음악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곡을 내가 만들고 믹스를 했다면은 분명히 내 호불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 마스터링에서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객관성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 혹은 내가 듣기에는 분명히 별론데 내가 듣기엔 좀 아쉬운데 그냥 포기하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가 제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스터링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술성을 깎는다라는 의미의 객관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링도 믹스처럼 혹은 작곡처럼 여러분들의 확신과 주관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터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작업 공간 혹은 스피커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물리적으로 못 듣는 소리들이나 왜곡해서 듣는 소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이나 모니터링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레퍼런스 트랙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룸 보정 프로그램, 소나웍스 같은 보정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 작업 환경이나 모니터링 환경을 좀 개선하거나 극복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마스터링 하는 방법, 그리고 마스터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제가 더 자세하게 개별 영상으로 다룰 개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